안녕하십니까. 동우NCTV 최정현입니다. 원래 저희 그 동우NCTV에서는 그 건축공사에서 어떤 피난과 방화 관련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회사 이제 소방 전문가이신 임성수 상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부의 임성수입니다. 상무님 이번 주제가 저 소방관 진입창이잖아요. 그죠? 네, 이 그 건축물에 보면 이제 소방 관련된 이런 창호가 좀 몇 개가 있죠. 예, 방문 방하셨다. 우리 피난기구 개군부라든지 배현창이 있는데, 2019년 10월 24일 허가 건축물부터는 우리가 소방관 진입창의 적정성 여부도 추가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게 좀 생소해요, 용어가. 예. 이게 왜 생겼습니까, 이게? 소방관 진입창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소방관이 빠르게 건축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제실자를 구조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창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해서 일본에 있는 기준을 참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예, 그때 그 기사에 나왔던 그 예, 사진인데, 예. 그럼 원래 이제 소방관 진입창이 우리 국내에는 없었는데 예. 해외에는 예, 일본에는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때 어떤 뭐 왜 그 이제 화재가 이렇게 그 큰 피해가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의 문제점도 조금 있었는데 지상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게 주 출입구가 폐쇄되어서 제실자의 피난이라든지 소방관의 인명구조 활동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건물 외장재가 드라이피트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벽을 타고 상부로 그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및 건물의 외장재 같은 경우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상 2층의 어떤 여탄 같은 경우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하재로 내부에 탄 부분은 없었고 다만 2층 외벽 유리창만 빠르게 파괴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건축물에 보면 원래 피난 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글로 대피하면 됐을 텐데 왜 안 됐을까요? 그게? 이게 하대가 나면은 연기 때문에 그 피난 계단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이제 소방관이 오셔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예, 위창만 깨줬으면 예, 그쪽 다 이제 예. 구조를 할 수 있었다. 예, 그죠? 예, 예. 참 안타깝네요. 예, 그때 보면 저희 이제 건축에서도 보면 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에 예, 이 되게 이제 좀 마감재 이런 게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요새 보면 아파트가 필로티가 많잖아요. 예, 그 이제 거기 보면 필로티에 다 이제 단열재가 이제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중배전제가 바뀐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거 재시공한 현장이 되게 많았어요. 예. 이게 미처 설계해서 이걸 못 바꾼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게 또 이제 법적인 상황이니까 예. 이 법적인 설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예.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예, 주시죠. 소방관 진입창에 설치 근거는 건축법 제49조 3항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서 많이 되어 있는 대피 공간이라든지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빼고는 지금 대부분 다 소방관 예, 예, 진입창을 그렇죠. 일반 설치해야 건축물, 되는 예, 이런 예.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인데 예. 이 어디에 설치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는 지상 2층 이상
지상 11층 이하의 층에 각각 한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 간격은 4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법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지하층 포함 30개 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허가때 적용되는 소방 성능 위주 설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벤창이라든지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발코니를 통하여 진입하는 곳에 소방관 진입창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뿐만 아니라 그 발코니에도 식별 가능한 표지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30층 이상 예, 그럴 때 이제 적용하는 기준인데, 예. 근데 이게 다 이제 보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둔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일반 예, 건축물에서 소방관 진입창을 이제 위치를 설정하면 음. 적정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보면은 이 11층 이하의 층만 이렇게 우리가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이게 왜 11층 이하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1층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문이나 그 창을 통해서 직접 그 우리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 가능하고 음, 그리고 지상 11층 이하인 이유는 우리 일반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소방차의 어떤 정원들이 그 우리가 11층까지만 안전하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아, 그래서 소방차 크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성능 위주 설계 대상 같은 경우는 그 소방차의 어떤 정원에 따라서 12층 이상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역별로 네. 그럼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대도시 네. 같은 경우는 고층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소방차의 어떤 그 재원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우리 그 소방부에 이창원 전무님이 네. 그 이게 요새 이제 대형 장비가 막 이렇게 네. 대도시에 막 보급된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이제 할 때 처음에 문죽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그게 뭐 원래 우리가 5.5m 정도 예, 예. 이 정도 이제 확보하면 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높아져야 된다 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뭐 일맥상통하네요, 예.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 때 보면은 그 관할 소방 파출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보유하고 있는 소방 자동차가 와서 문주라든지 단지 내에 어떤 그 피난 동선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면 예, 좋겠다, 그죠? 예, 약간 벗어났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소방관 진입창이 이제 우리 평면으로 봤을 때 예. 어디에 위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피난이 이루어지는 피난기구의 계급이라든지 계단은 우리가 소방관에 진입하는 진입 방향과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 공용 복도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도로 방향에는 대부분 다 거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개인이 쓰는 실보다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실내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또 하나 소방관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이라는 문구를 생각한다면은 소방차 전용 구역과 소방관 진입창 위치가 맞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게 복도 끝에 이렇게 설치하면 되게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40m 규정 때문에 한 개에서 더 추가돼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중심부에 설치하는 게 개수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죠. 아, 만약에 이제 좀 길쭉한 이런 건물에서 이 중앙에 로비 이런 데가 예, 있으면 예. 여기가 참 좋은 위치다, 예, 그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설치 위치는 이제 확인했고요. 이 보면 소방관 진입창에 어떤 뭐 규격이 있다고요. 예,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문의 규격을 보면 폭이 90cm 이상, 높이는 1.2m 이상,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80c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피난기구 계곡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유리 규정도 있는데 두께 6mm 이하의 플로트판 유리, 두께 5mm 이하의 강화 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로서 우리가 공기층을 포함해서 두께 24mm 이하의 이중 유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리 두께 규정을 줬는 이유는 이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소방관이 파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창문에는 우리가 그 역삼각형 표시로서 소방관 진입창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되고 또 소방관이 유리를 부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서리에 타격 지점도 표시해야 합니다. 규정이 되게 많은데요. 뭐 크게 많다가 많은데 네. 뭐 이렇게 여러 규정들은 또 지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이 소방관 진입창이 생겼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네. 이 규격이 없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 처음부터 있고 이 실내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가 80c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높으면 소방관들이 진입하면서 그 뛰어내린다든지 하면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낮추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예전에는 크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셨는데. 그런가요? 요새 보면 이제 저 유리하는 것도 예. 그 소방관들께서 이제 파괴할 때 해목 이런 걸로 깨잖아요. 예, 예. 아유, 웬만하면 다 깨질 것 같은데 굳이 예, 예. 하여튼 그게 좀 뭐 쉽게 이렇게 예. 뭐 하려고 뭐 그런 것 같고 요새는 이제 저 소방관 진입창 그 역삼각형 표시가 네. 요새는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좀 요새 뭐 또 뭐 새로운 뭐 어떤 이런 제품도 있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예, 이 소방관이 망치로 유리를 깨고 진입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특허 제품으로서 소방관이 쉽게 파괴 후 진입 가능한 제품이 나와 있는데 모 회사 제품으로서 이게 절대 광고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쉽게 진입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냥 소방관 진입창 관련된 예. 이런 뭐 제품도 예, 있다 예, 이런 그렇죠. 말씀인 예, 거죠. 예. 이런 게 어떤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유리가 파괴됩니다. 그 쉽게 힘 안 들이고 진입이 가능하죠. 고장 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뭐 가격이 조금 비싸서 설치를 쉽게 설치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관공사에서 뭐 이렇게 설계 변경하자면 발주장에서 깜짝 놀라겠어, 그죠? 예. 굳이 그래서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소방관 진입창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른 법령하고 이게 간섭이 이렇게 발생해서 네. 초기에 이제 이 건축사분들께서 좀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일부 법령은 벌써 개정되었고, 일부 법령은 개정을 위해서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 먼저 우리가 소방관 진입창 같은 경우는 하대시 소방관이 쉽게 창을 파손하도록 두께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을 보면 단열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두께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을 2022년 7월 29일부로 개정되어 가지고 소방관 진입창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단열 때문에 예, 예. 이 유리는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예. 예전에 이중장밖에 없었는데 예. 요즘 뭐 3중도 예, 쓰고 예. 뭐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입법 예고된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예.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두께 같은 경우는 공기층을 포함해서 두께 24mm 이내를 사용을 해서 이중 유리만 가능하고 삼중 유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야기하셨다시피 단열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중 유리 같은 경우는 공기층 두께는 임의 구성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 또 삼중 유리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소방관 진입창과 우리 건축법의 난간 높이가 서로 상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대 등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코니 등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120cm 이내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직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난간하고 이렇게 같이 붙으면 네. 이게 기능을 좀 발휘하기 좀 힘들겠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난간은 또 120이고, 우리가 소방관 진입창 80이니까 서로 상충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120까지 서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빨리 바뀌었으면 예, 좋겠어요. 예.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좀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뭐 합리적이기 때문에,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현장에서 잘 적용을 하고 있지만 최근 제가 아는 소방 감리본 현장에서도 이 소방관 진입창 때문에 준공이 좀 차질을 빚은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통해서 현장에서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예. 소방관 진입창을 이제 이제 법하고 좀 다르게 예. 설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소방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건축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 준공이 안 나는데 제가 아시는 분 그 현장에서는 소방서에서 아무래도 자기들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감리단에서 이 소방관 진입창이 어차피 다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초기에 설계도서 검토할 때만 확인했으면 예. 이게 뭐 바꾸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죠? 예. 쉽고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막 준공 때 이렇게 발견되고 나면 아주 곤란해, 다들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또 항상 이런 문제점들이 준공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우리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임성수 사무님하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요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개선해서 그죠? 법에 맞게 예.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무님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